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날씨가 더워요. 그죠? 벌써 초여름 날씨네요. 여러분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요. 지금부터 제15회 새날 전국 장애인 문학상 심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회 새날 전국 장애인 문학상 공모전에 여러분의 열과성을 다한 참여가 올해도 뜨거웠습니다. 응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보다 응모 작품의 숫자는 일부 늘었고요. 작품의 질도 더 무르익고 여러분의 진정성이 짙게 밴 그런 작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심사는 김사연 수필가님이 심사위원장을 맡으셨고요. 시인이자 평론가이신 고동희 선생님과 제가 셋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심과 본심, 최종심을 거쳐 여러 번 토론의 시간을 가지면서 매우 투명하고 엄중히 심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응모작 중에 수기 부문은 평년도와 크게 다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거의 유사한 이야기들을 답습하고 있는데 내용을 담더라도 여러분만의 체의 문장을 구축해야 여러분의 예술적인 글이 완성될 겁니다. 이미 거론됐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또 이어가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만의 색깔이 묻어있기 어렵죠. 거기에서는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수기도 예술적 한 장르이기 때문에 읽는 이로 하여금 삶의 향기가 배어나고 예술적인 풍미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동화는 작년보다 응모작은 다소 소량 늘었지만 크게 발전한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마치 일기나 수기를 쓰듯이 동화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동화란 어린이의 시선에서 읽히는 것이 목적이고 어린이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그 방향입니다. 그 부분에서 응모한 여러분들의 작품을 이번 기회에 다시 꺼내서 과연 내가 동화가 갖춰야 할 그런 덕목들을 잘 갖추었는가 재점검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 제15회 새날 전국 장애인 문학상이 이룬 쾌거라면 단편소설 부문입니다. 단편소설이 전년도에 비해 굉장히 많은 양이 늘은 상태이고요. 무엇보다도 응모작 숫자보다도 작품들이 매우 스토리가 탄탄하고 상상력과 참신한 각자의 소설 기법으로 말하는 법을 터득한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작품들이 어느 정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물밑에 가려져 있던 장애인들의 성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과감없이 그러면서도 소설의 기법을 충분히 맛을 함께 곁들인 그런 우수한 작품들이 몇 편 눈에 띄었습니다. 스토리나 구성이나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으로 보자면 기성시인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기량들이 뛰어난 작품도 몇 편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는 저로서는 여러분의 문단 선배로서도 굉장히 흐뭇했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기, 동화, 단편소설 이 세 분야를 총체적으로 심사를 했을 때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여러분이 이야기에 몰입하다 보니 문법과 문체의 허점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탈자도 심하고 오자도 많고 종결음이나 문법 기호가 들어가야 될 곳에서 다 없는 부분도 많으며 단편소설 같은 경우는 대화체와 서술문이 섞여 있거나 또 따로 놓았거나 이렇게 뒤죽박죽된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쓸 때는 여러분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기초의 충실한 것이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무리 보석 같아도 깨진 그릇에 찌그러진 그릇에 담겨 있다면 그 작품은 분명히 손해보는 것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께서는 올해 설사 수상권에 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번에 여러분이 썼던 작품들을 다시 한번 탄탄하게 부활시켜서 다음 기회를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전국 장애인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앞서 걸으면서 여러분에게 희망과
교훈과 응원을 하는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김대중 대통령, 미국 부시 행정부의 강영우 박사님, 김기창 화백님, 그리고 해외에서는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작가이자 사회 사업가였던 헬렌 켈러, 루즈벨트 대통령, 화가 프리다 칼로, 그리고 천재 음악가 베토벤, 물리학 박사 스티븐 호킹, 그리고 티타늄 다리로 자신의 모든 불행과 역경을 야구공에 담아서 이 세상을 향해 마음껏 도전하고 던졌던 애덤 킹 야구선수, 목사이자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회사의 대표로서 절망 앞에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연을 통해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명강연자 닉 부이치치 등 여러분의 앞서 걸어가면서 깃발을 흔들어주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애라는 그 벽을 안고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비장애인들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여러분이 누구보다 달릴 수 없다면 천천히 가는 그 거리, 그 주변에 문학이 있고 여러분의 상상력에 뿌리가 내릴 곳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걸을 수 없어서 병상에 누워 계시다면 그 병상에서 다른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생각과 삶의 철학을 퍼올릴 수 있는 기회가 유리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특히 문학을 하는 저로서는 여러분이 그런 외적인 장애가 정신의 철학의 영토를 일구는 문학이나 모든 언어 창작 예술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장애인들보다 더 깊이, 더 몰입할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집요함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새로운 우리 장애인 여러분이 발견한 우주 저쪽, 삶의 저쪽, 그늘 저쪽의 모든 금은보화와 같은 언어들, 문학을 충분히 발굴해 주시고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당당한 실력 있는 작가, 시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신, 문화를 견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에 수상하게 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이번에 선에 들지 못한 분들은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백지장 하나 차이였을 뿐이니 다시 정진하시기를 바라며 제가 이번 문학상 심사를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본 것이 있는데요. 장애인 문학상이 제15회 즉 15살 중학생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중학생 아이가 되도록 장애인 문학상 공모전을 끝까지 매 순간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운영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버티어주신 장애인협회의 관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15회 새날 전국 장애인 공모전 심사 발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글 많이 써서 여러분의 영혼을 또 세상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